that an agent relies on the prior knowledge 하면 prior knowledge 하면은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사전 지식이에요. 됐죠?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한 단어만 바뀌면 되거든. experience야. 됐지? 경험인데 봐봐.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내가 사전에 지식을 갖는다는 거는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거랑 동일해. 됐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들 수능 아직 안 겪어봤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너네한테 수능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해주잖아. 그게 일련의 사전 지식이야. 즉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를 한국어 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한국어 기억이 안 나거든. 잘 봐. 이런 개념이야. 이런 개념 잘 봐. 아이가 백지 상태로 태어나. 말고 아이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이 뭐를 뭐라 그러지? 배경 지식 같은 건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해. 미안하다. 쌤이 지금 국어 좀 공부 좀 해서 개체 미안하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랑 연관이 돼서 내가 이 단어를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까먹었어요. 넘어갑시다. 내가 기억나면 다시 얘기해 줄게. 자, 다시 봐봐. 그래서 이 사전 지식에 대해서 의존을 하게 돼요. 에이전트가. 그럼 에이전트가 뭔지 모르지. 여러분들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에이전트가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돼? 원래는 뭐 객체, 주체, 그러니까 대상이란 얘기야. 객체란 얘기는 여기서. 그 다음에 에이전트니까 실제로 요원이란 뜻도 있겠지. 가장 쉽게는 뭐 이런 등등등의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됐지? 그런데 우리 질문에서 지금 얘가 뭐 얘기하는지 몰라.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지 아니 뭐 기계를 얘기하는지 혹은 뭐 기계가 아니라 뭐인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이걸 요원으로 해석하는 순간 되게 어려워져. 다시. 자, 그래서 이 어떤 범주냐면 이 에이전트가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순간, 근데 이 사전 지식이 뭐냐면 디자이너가 제공한 거예요. rather than 대신에 뭐보다는 on its own perspective. 그 스스로 의존하기보다 디자이너가 준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범위에서 우린 걔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say that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the agent 이 에이전트는 lack autonomy. 자, autonomy 하면 자치죠. 자, 이 에이전트는 자치가 부족하다고 얘기한대. 됐지? 자, 그래서 단어 하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보시면은 오토노미란 단어가 엄청 중요해서요. 옆에다가 내가 좀 써놓을게요. 자, 얘는 자치 혹은 자치권, 자치령 이런 표현이야.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를 형용사로 바꾸면 autonomous. 얘도 동일해요. 그냥 자치적인. 내지는 자율적인 이런 단어가 되겠죠. 자치적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까 자율적으로 그럼 이제 능동적으로 혼자서 알아서 됐지? my in itself지. 아무튼 이런 표현들이 될 것 같아요. 자율적인. 근데 얘랑 맨날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친구냐면 arbitrary야. 자, arbitrary가 뭐니? 잘했어. 임의적인 또 자의적인. 됐죠? 두 개의 의미가 매우 다른데 비슷하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봐. 일단 필기해놓고. 그러니까 단어 문제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정치 용어나 이런 약간 형태 혹은 뭐 혼자서 능동적인 약간 이런 비슷한 단어들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와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 필기하고 잠깐 기다려봐. 잘 들어봐봐. 어토노미는 틀릴 게 없어. 우리가 지금 뭐 하지? 우리 대통령을 누가 뽑지? 우리가 뽑잖아. 맞잖아. 그럼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치하고 있는 거지. 맞지? 우리를 통치할 누군가를, 그러니까 통치한다는 말 좀 안 맞긴 하지만 우리 위에 있는 권력자를 우리가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치라 그래. 됐지? 이거 말고도 지방 정부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할 구역을 혼자서 다스리는 행위, 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자치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지. 맞지? 그게 조금 더 범위가 내려오면 우리 집에서 대장 누구예요? 각자 집에서 대장 누구야? 보통 엄마 아니야? 그치? 보통 엄마야. 보통 엄마인데 가끔 아빠일 때가 있어. 됐지? 부럽습니다. 넘어가자. 어쨌든
엄마가 이제 자칫 권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책임지잖아요. 통제하고. 됐지? 이런 걸 이제 자치라고 하는데 밑에 나와 있는 알비터리 완전 다른 단어야. 잘 봐. 밑에 있는 것부터 보자. 자의적인이란 단어로 쓰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로 쓰여요. 언어의 자의성. 뭐야? 아니야.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의미가 아니야. 자의적인 해석할 때는 그 말이 맞아. 말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저기 듣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행위. 그걸 이제 자의적 해석이라고 얘기하지. 그거 말고 언어의 자의성. 우리 국어 시간에 초반에 배웠어 이미 이거에 대해서. 문법에. 잘 봐. 하늘이란 단어가 하늘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내가 그냥 하늘을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 저거 똥이라고 부를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뭔 얘기냐면 이거 약속했잖아. 하늘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잖아. 그냥 사람들끼리 야 저거를 하늘이라고 부르자. 영어에서는 스카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 아니야? 맞지? 이런 걸 자의성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옆에다 적어놨는데 자의적인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필연적 관계가 없는 거야. 필연적 관계가 없는데 그냥 관계를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약속이야. 됐지? 언어에서 얘기하는 언어의 자의성에 있어서는 그냥 관련이 있다. 즉 사회적 합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쓰여요. 이해됐니? 적어놔라 얘들아. 다시. 자, 언어에서 자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단어에 arbitrary가 쓰이고 이게 영어 소재로 많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야. 소재를. 자의적인이라고 얘기하면 필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약속을 하면 또 그게 기준이 될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라서 수능에서 자주 소재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위에 내가 써놓은 임의적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단어하고 좀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랜덤이지. 왜? 자의적 해석이라는 건 결국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뭐야? 내가 의도한 대로 들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 랜덤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유의어와 반의어가 달라져요. 이해돼? 근데 자의적인이라는 말에 애초에 임의적인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굳이 하늘을 하늘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은데 그렇게 우리가 정한 거잖아. 그럼 하늘이라는 단어 선택한 것 자체가 임의적인 결정이었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 되게 애매해. 의지가 있는데 랜덤해. 이해돼? 그래서 어떤 지문에서는 랜덤으로만 패러프레이징 될 때도 있고 어떤 지문에서는 내가 유의어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willful 무슨 의미지? 의지가 있는. 쏘리. 자의적인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요렇게 두 개 나와요. 됐죠? 의지가 있지만 랜덤하다 이런 뜻이라서 얘도 정확하게 못 정하고 랜덤도 있고 willful도 같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단어를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autonomous의 그러면 유의어는 뭐냐면 self-regulating이에요. regulate가 규제하다, 관리하다, 조정하다 이런 뜻인데 스스로 규제하는 거니까 자율적인 거지, 맞지? 그래서 요 단어, 요렇게 단어 세트는 꼭 반드시 암기해놓고 꼭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 선생님 자치에서 자율적인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의적인 것과 자율적인은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못하고 특히나 arbitrary나 autonomous는 맨날 나와 시험 문제 같이 묶어서. 왜 나온지 모르겠어. 이 둘이 반의어 관계나 유의어 관계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아닌데 그냥 A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런가 봐. 됐지? A로 시작하는 좀 어려운 단어라서 자주 나오나 봐요. 아무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평가원에서 좋아해서 나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러면 어쨌든 봐봐.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그 에이전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치가 부족하다, 자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한대요. 자, rational agent. 그러면 이 합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이런 에이전트들은 should be autonomous. 어때야 되냐면 이래야만 해. 그러니까 봐봐. should가 나왔으면 내가 뭐라 했어? 무조건 주제라 그랬지. 당위성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가 주제야. 우리가 찾는 에이전트는 뭐냐면 합리적인 에이전트인데 그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반드시 어때야 되냐면 autonomous. 자율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should learn 그것들은 배워야 돼. 뭐를? What it can be 어쩌고 for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 자, 뭐가 없어도 이런 사전 지식이 존재하지 않아도 부정확하거나 혹은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알아서 공부해야 돼. 본인이 알아서 배울 수 있어야 돼. 그걸 우리는 자율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잘 봐. prepare는 준비하던데 내가 누가 사전 지식을 준비해 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방금
이런 디자이너가 사전 지식을 준비해줬는데 그거에 의존하면 오토노머스가 없다며 맞잖아. 그럼 이 답에 프리페어가 나면 안 되겠지. 그럼 다른 거겠지 뭐 그지? 그래서 컴펜세이트가 답이에요. 됐죠? 뭐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이런 뜻인 거야. 사전 지식이 조금 부정확하거나 부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알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됐죠? 그래서 compensate가 답인 거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vacuum cleaning agent.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야. vacuum cleaning agent는 누구야? 그러니까 vacuum clean 너 하면은 공기청정기잖아. 청소기잖아. 맞잖아. 근데 agent를 왜 붙어? 청소업체. 여기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걸 한국어로 에이전트를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미궁으로 빠져요, 해석이. 됐지? 에이전트는 그냥 에이전트로 냅둬 얘들아. 그럼 다시 해석해볼게. vacuum cleaning agent는 that learns 뭐 할 거냐면 배울 거야.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to foresee 예측할 거예요. 예측하다. 우리 능률복화 거의 1강에 있지. Where and when additional dirt will appear. 자,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선생님 where and when이 나왔으니까 또 접속사가 나왔어. 뒷문장 완전해야 돼. 주어 동사인데 appear는 일형식이죠. 됐죠? 자,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추가적인 먼지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이 에이전트. 배우는 에이전트는 will do better. 더 잘하겠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인 거야. 전체 문장에서는. 누구보다 one that does나. 그렇지 못한 친구보다요. 자, 이 뒤에 거에 좀 더 의존합시다. 잘 봐. 자, 여기 있는 one은 누굴 받을 거냐면 앞에 있는 에이전트를 그대로 받는 거지. 맞지? 단수라서 단수가 온 거예요. 이해됐죠? 수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대명사 수일치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동사의 수일치는 이렇게 그냥 나눠가지고 잘 묶기만 해도 이게 주어다, 이게 동사다. 여기에 그러면은 will이 있으니까 두만 있으면 되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나는 반면에 이 대명사의 수일치는 어떤 명사를 받는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수일치 문제가 답이 된다고 하면 보통 동사에 s나 es가 붙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명사 수일치를 더 많이 출제하고 더 어렵게 내. 됐지? 요거 좀 조심해야 돼. 특히 비교 문장에서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더스는 뭐냐면 앞에 있는 배우다가 그대로 해석상 넘어오면 되겠지. 맞지? 그런데 잘 봐. 내가 받아들이는 이 친구가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잖아요. 받아들이는 이 친구가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는 뭐로 받을 거냐면 두 동사로 받죠. 됐죠? 그런데 요 대시 앞에 있는 원을 꾸며줄 거거든. 그럼 대신 원인 거잖아. 3인칭 단수 현재일이니까 동사 s나 es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덫으로 나온 겁니다. 시험 문제 되면 얘가 좀 더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덫을 시험 문제 낼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선생님 이거랑 반대말은 뭐예요? 그럼 이거 말고 뭘 낼 수 있는 거예요? 비동사가 나오면 앞에 비동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층위가 안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대동사야. 동사를 대신하는 거야, 얘들아. 대동사는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일반 동사를 받으면 두 동사로 대신 받는 거고, 비동사가 나오면 비로 받는 거예요. MR이스가 나오면 비로 받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두 아니면 비 이렇게 막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체크. 혹은 수일치를 맞춰주면 예를 들어서 one that is not 뭐 이런 식으로 맞춰주겠지, 그지? 그냥 is로 받겠지, 그지? 그러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 머릿속으로. 자, 그렇고 그래서 as a practical matter.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실무로 보자면 one seldom이니까 그냥 세모 칠게. seldom 안 하는 거잖아. 거의 없는 이니까 그냥 안 한다로 생각하고 부정어로 볼게요. 거의 요구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complete autonomy. 야, 우리가 실제로는 아마 누구한테 아주 완벽한 자치를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from the start 어디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when the agent.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뭐 할 때 have had little or no experience. 그러니까 거의 경험이 없거나 혹은 적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이 친구한테 완벽한 자치를 요구하진 않아. It would not to act perfect. 그럼 봐봐. It would have to act. 그러면 걔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면 잘 봐 얘들아. 조건이 중요해. 얘가 아무런 경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의도를 가지고 해야 돼? 일단 아무거나 해봐야 돼. 일단 아무거나 해봐야지. 의도가 없다니까 얘들아. 봐봐. 사전 지식은 의도가 있는 거야. 너 이렇게 해야. 됐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전 지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일단 아무거나 해보는 거야. 그래서 랜덤리예요. 됐죠? 왜? 경험이 없다는 건 의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됐지? 노니까 얘들아 이해돼? 리릴리랑 노니까 랜덤이 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경험이 있으면 의도한 대로 해야 되겠지. 맞지? 근데 조건에 뭐라고 나왔어? 경험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랜덤하게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고 일단 닥쳐보는 거야.
됐지? 자, 이까지 정리를 하면 내가 이제 다시 질문했던 거 물어볼게. 이 글은 무슨 얘기야? 여기서 에이전트가 무슨 말이야? 내가 좀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잘 봐. 야, 에이전트가 있대. 이 에이전트가 뭔가 학습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해. 뭘 배운대. 맞지? 근데 얘가 지금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전 지식의 유무야. 사전 지식이 있으면 자율적이지 않다. 자율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사전 지식이 없으면 자율적이다고 얘기해. 근데 이 새끼 웃긴 새끼인 게 뭐냐면 봐봐, 사전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랜덤하게 한대. 그러니까 부딪힌다 이 얘기지. 시도를 해본다 이 얘기야. 그럼 얘 말은 결론 이거밖에 안 돼. 자율적이란 얘기는 일단 해보는 거네. 맞지? 이게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는 사람이? 문제 답을 냈다. 내가 출제한 문제. 얘 대분류가 뭐야? 인간의 학습이야? 기술의 학습. 특히 어디? 맞아요. AI. 잘했어요. 이거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얘기예요. 됐죠? 이 소재를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뭐 컴고가를 가란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컴고가 아니어도 다 AI 관련된 거를 세특에 썼을 거라고 믿고 당연히 그랬어야 되고,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해서 조금만 봤었으면 인공지능 학습에서 이 학습을 하는 대상 주체를 뭐라 그러냐면 그냥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요 말이 나올 거고, 사전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가이디드야. 무슨 얘기냐면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있죠. 인공지능 학습 방법은 세 가지야. 그거 적어줄게 얘들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지금 나하고 이거 보시면 돼. 잘 봐. 지도 학습이 있고 비지도 학습이 있고요. 그리고 강화 학습이 있어요. 쌤도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걸 잘 몰라요. 잘 구분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라 하면 좀 이게 어려운데, 내가 간단하게나마 수업을 들은 거에 따라서 얘기하자면 지도학습은 뭐냐면 야, 너 이렇게 해! 라는 가이드라인이 아주 명확해요. 됐죠? 그래서 쟤는 사전 지식이, 우리 지문에 치면은 사전 지식이 제일 많은 거야. 사전 지식이 엄청 많아요.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초창기 버전의 알파고가 저랬어요. 이창호 선생님하고 바둑 둘 때만 해도 알파고가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이 바둑 기사들의 기보를 얘가 학습해. 뭘 한 거야? 사전 지식이 있는 거야. 됐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둬야 되는 최적의 수를 계산하게끔 이미 좋은 수가 다 있어. 걔 머릿속에 몇 천만 개 학습이 이미 끝난 거야. 됐지? 그리고 나서 누군가 어떤 현실 실무에서 뭔가 접하는 거야. 이해됐지? 간단한 학습들은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되게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됐지? 사건에 따라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때로는 지도학습이 훨씬 빠를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비지도학습이 나을 때가 있고, 강화학습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됐죠? 다시 돌아와서 비지도학습은 그럼 뭐냐면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근데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나빠라는 게 있어. 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안 알려줘. 그럼 얘가 뭐 하겠어? 처음에 이 로봇가 혼자서 막 이것저것 해보다가 점수를 득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점수를 득하기 시작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이 새끼가 나한테 플러스 1점을 줘. 점수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야. 특정 상황에서. 이해됐지? 그리고 어떤 특정 상황에 도달했어. 내가 어느 지점 도달했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니까 이 새끼가 갑자기 마이너스를 주네.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100점을 주네. 앞으로 가니까 플러스 100점을 줘.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2점을 줘. 그럼 뭐가 더 좋아? 플러스 100점이 제일 좋은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 이걸 수없이 많이 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준이 존재하는데 뭐가 없다? 사전 지식이 없어요. 어떻게 해라가 없어. 알아서 해봐라요. 그렇지? 내가 이제 작년에 이 수업을 들었는데, 요 관련된 수업을 들었는데, 요 공부하시는 분한테 건축학과에서 뭘 만들었냐면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긴 로봇이냐면 바퀴가 여기 두 개 뒤에 있고 요렇게 크레인처럼 생긴 이게 있고 이제 뭐 구동축이 있어요. 뭐 코딩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건 이제 되게 간단한 우리 왜 막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있는 막대 있잖아. 그걸로 이제 만든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뭘 하고 싶었냐면 요 아이한테 요렇게 생긴 평면을 줘요. 평면을 주고 나서
봐봐. 얘를 그냥 여기다 놔. 그리고 알아서 하라 그래. 아무런 뭐가 없어. 뭐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잘 봐. 얘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바퀴에 전자장비가 있어서 그 감시기가 있거든. 얼마 안 해. 1,000원밖에 안 하거든. 그거 달아서 얘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즉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점수를 주는 거야. 그리고 뒤로 가면 마이너스 1점을 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고 그냥 얘를 뒀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얘는 얘만 움직일 수 있어. 이 크레인만. 혼자서 크레인을 이것만 해. 한 10시간의 이 지랄만 해. 온갖 각도로 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르잖아. 얘좀 미쳐버리겠는 거야. 근데 실수로 딱 한 번 쿵쾅 했어. 실수야. 근데 점수가 나왔어. 그때 존나 나와. 그때 시스템이 잠깐 멈추거든. 무슨 얘기냐면 한 루프가 끝난 거야. 드디어 처음으로 점수를 득한 거야. 점수를 득해야 루프가 끝나거든. 그러니까 얘가 쿵쾅 하면서 놀래. 씨발 점수다. 이런 거야. 아까 어떻게 했지? 하면서 아까 그 12시간까지 막 이러고 있었잖아. 그걸 다시 한다. 그러니까 환장해. 이거 보고 있으면 존나 답답한데 혼자서 막 이러다가 다시 쿵쾅 하면 점수 득하니까 이제 안 거야. 쿵쾅이 핵심인 거야. 그때부터 쿵쾅을 해서 애가 앞으로 가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자율주행 로봇의 아주 기초가 되는 학습 방법이야. 근데 이거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은데 이걸 코딩하는 게 좀 복잡해요. 됐죠? 이 시스템 먼저 구축하는 입장에서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공지능 학습이라는 건 별게 아니야. 이 아이가 랜덤하게 일단 해보는 거야. 그래서 저 단어 내가 아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요거 소재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되게 쉽게 문제 풀었어. 인공지능 학습에서 펄포슬리는 없어요. 왜 없냐면 사전 지식이 있어야 펄포슬리인데 대부분 사전 지식이 없거든. 됐지? 그러니까 랜덤밖에 답이 안 나와야 돼. 애초에 봐봐. have little or no experience 나오면 무조건 랜덤이어야만 해.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사실 소재를 알고 있으면 문제가 풀리게끔 설계된 거라 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해됐지? 근데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 unless는 여기서 뭐뭐에도 불구하라고 해석하지 말고 if not으로 해석하시면 돼. 자, 뭘 하지 않는다면 이 디자이너가 다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 로봇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랜덤하게 한번 해봐야 돼. 자, so 그래서 just as evolution provides animals with enough built-in reflexes to survive long enough to learn for themselves. 잘 봐봐. for themselves니까 그들 스스로겠지. 그들 스스로 배워요. 어떻게? 충분히 길게. 됐지? 생존할 수 있게끔. 자, 그런데 진화가 우리에게 동물들에게 뭘 제공했냐면 with enough built-in reflexes. 우리에게 충분한 뭘 줬어요? 반사신경을 줬죠. 내재된 반사신경을 줬어요. 됐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울 만큼 충분히 생존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바운더리는 준 거예요. 됐죠? 왜? 오래 살아남아야 뭘 배우든 말든 할 거잖아. 그렇잖아? 마치 자연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럼 이제 이걸 에이전트에게도 적용해야 되겠지? 그럼 잘 봐. It would be reasonable. 자, 뭐가 합리적인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우리 이 동물들은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배움의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 뭘 준 거냐면 자연이 이 내재된 반사신경을 좀 준 거예요. 이해됐지? 이건 플러스 요소야. 이걸 좀 줘야 애들이 학습을 할 수 있을 만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이걸 좀 준 거야. 그럼 우리 에이전트에 적용해보면 에이전트는 애초에 배울 수 있는 책이잖아. AI잖아. 그러니까 배울 수 있어. 잘 봐. Artificial Intelligent Agent는 마찬가지로 배울 수 있어. 그럼 여기에 뭘 줘야 되겠어? 내재된 반사신경을 주면 되잖아요. 선생님 내재된 반사신경 그럼 뭐밖에 야 근데 우리 지문에서 두 가지밖에 없었어. 하나는 배운다. 하나는 뭐 사전 지식.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야. 이해돼? 이게 의미하는 게 사전 지식을 주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AI가 너무 랜덤하게 공부하게 하지 않고 약간의 사전 지식을 주는 건 나쁘지 않잖아. 그게 효율성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럼 그게 지문에 나오는 거 볼게. 자, built-in reflexes가 네모잖아. 내 말은 사전 지식이란 단어가 네모로 나오기만 하면 돼. 잘 봐. initial knowledge. 됐죠? 연결되겠네.
됐지? 초기에 뭘 주면 된다? 이 artificial intelligent agent에게 초기 지식을 주면 돼.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ability to learn. 배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근데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애니멀에게도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자, after sufficient experience.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돼? 충분한 경험을 한 이후에 office environment, 그 환경에서 the behavior of rational agent. 이 합리적인 에이전트의 행동은 can become 뭐가 될 수 있냐면 effectively. 아주 효과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사전 지식에서 이제 벗어나겠지. 자기만의 지식이 구축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independent가 답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도 거의 우리가 이미 이 소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건 사실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AI와 관련돼서 혹은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문제가 나온 거야. 이 소재는. 이거 되게 가치가 있어 얘들아.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수능 지문에 요 지문이 나왔어.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얘가 Artificial Intelligent Agent라고 맨 처음에 나오지 않아. 이게 AI 학습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 뭐부터 나와? 그냥 에이전트가 배울 건데 자율성이 없어. 사전 지식이 있어. 사전 지식이 없어. 이런 얘기들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소재. 됐지?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늘 우리가 아는 지문들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왔고 hence 그러므로 the corporation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학습을 통합해야 되는 거지. 맞지? 전체 주제가 뭐야? 학습을 통합해야 되는 거야. 뭐에 있어서? 에이전트 러닝에 있어서. 그럼 이 학습의 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 자,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줘. 두 번째, 초기 지식을 일부 줘.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잘 봐. 자, 이런 학습의 통합은 뭘 허락하냐면 그들에게 누구에게 to design a single rational agent. 자, 하나의 합리적인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야. That will succeed in vast variety of environment. 아주 광대하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기사글 중에서 되게 재미난 걸 봤는데 얘들아. 요럼 이제 소재는 끝난 거야 얘들아. 정리가 끝난 거야 문제는. 기사글 중에 내가 재미난 게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올해 이제 말의 해잖아요. 올해 말의 해야. 근데 그냥 말이 아니야. 말의 해. 말의 말은 뭐야? 붉은 말이래. 붉은 말 뭐야? 적토마요. 근데 올해 적토마의 해라서 뭐 약간 왜 미신인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인가 작년에 무슨 청룡의 해였잖아. 그잖아. 용인데 그냥 용이 아니라 파란 용의 해. 뭐 아무튼 이랬었어.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이제 특집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올해 태어나는 애들한테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약간 예측하는 기사가 맨날 나오거든 초반에. 내가 본 것 중에서 되게 재미났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건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AI 쓰고 있는 게 있니 결제해서? 나 결제한다. 손 들어봐. 해? 얼마짜리? 뭐 해?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뭐 해? 제미나이. 다른 사람들. 그럼 다른 사람들 다 뭐 쓰니? 제미나이 쓰는 사람. 챗GPT. 챗GPT는 다 기본적으로 쓰나 보네. 또 왜 그 기사 등등 내가 뭐 다른 거 쓴 게 있다. 펄플렉시티. 펄플렉시티 써? 또 뭐 있지? 클라우드. 크로브. 코딩하는 사람 없나 보네. 어쨌든. 자, 내가 본 기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육법이야.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인터넷을 안 해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이 기자의 개인 의견이야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지식을 받는 데 있어서 전자장비를 조금 빠르게 받아들일수록 즉 인터넷에 그러니까 온라인 장비를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일수록 애들이 조금 도파민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원하던 학습의 바다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단편적인 그런 콘텐츠들을 소비하는데 아이들이 훨씬 더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최대한 인터넷이나 혹은 전자장비를 노출하는 걸 늦추래. 이 사람의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나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뭘 하면 되냐면 이제 책을 읽고 좀 장문으로 길게 뭔가 읽고 이야기하고 부모님과 토론하고 이런 방식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어렸을 때만 형성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기에 발달하는 기능이 있거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면 그 기능이 발달 안 해요. 내가 좀 느끼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같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문해력이 약한 건 여러분들은 맞아요. 대체 왜? 너네는 긴 글을 읽는 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긴 글을 읽는 거나 노출하는 환경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집을 읽은 사람이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됐지. 그리고 어렸을 때 긴 책을 읽어라라고 부모님들이 엄청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었어.
됐죠? 그러니까 이 교육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여러분들은 짧은 글에서 빠르게 핵심을 찾아내는 걸 진짜 존나 잘해. 너네가 짱이야. 정보 검색력 개쩔어 너네. 됐니? 근데 뭐가 약해? 긴 글을 오랫동안 읽는 긴 호흡으로 읽는 거는 좀 약해요. 이게 하필 수능이라서 어떡하냐? 그지? 걱정하지 마. 40년에 폐지되니까 40년까지만 버텨. 알겠지? 그럼 몇 수냐? 네. 14수만 하면 돼. 별거 아니야. 알겠지? 14수 후에는 여러분들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약간 미지수긴 한데 어쨌든 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잘 봐. 근데 어쨌든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 안 해줄 수는 없어. 그때부터 뭐해? 학생들이 과제를 AI로 하기 시작하고 뭘 해야 될 때가 많아. 그렇잖아. 중학교 때부터 이미 선생님들이 과제를 막 이런 거 시킨단 말이야. 이런 거 저런 거 써서 해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때 해줄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학원 결제해주는 것처럼 이제 AI를 평생 구독시켜줘야 된대. 왜? 자기 비서로 자기의 평생을 학습시키는 친구를 만들어주는 거래 이게. 그래서 그 아이가 딱 전자기기를 사는 순간 그냥 풀세트로 사주면서 뭘 사줘야 되냐면 AI를 결제해줘 평생권을.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하나 가지고 계속 평생을 같이 커가는 거야. 나의 비서일 때도 있고 때로는 친구일 때도 있고 대부분의 과정에서 나보다는 스승일 때도 있고 어쨌든 이 아이하고 학습을 같이 하게 되면 AI가 얘가 어떤 아이인지 배워가겠지. 개인화되겠지. 개인화되는데 필요한 개인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자산은 시간을 사주는 거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사주는 거래. 근데 나 이거 좀 듣고 좀 공감했던 게 뭐냐면 쌤이 AI를 되게 극혐하거든. 내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AI를 너네가 써오면 좀 지랄했던 것 같아. 특히 세특에서. 왜냐면 티가 나거든 너무. 그리고 나만 티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도 이걸 맨날 보고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특히나 입사관 선생님들은 이거 딱 보면은 이 새끼 씨 말 같지도 않은 거 써놨네 이거 딱 느껴지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논문 쓰고 뭐 글 정리하고 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AI는 충분히 학습시킬 수 있어 나로. 얘 근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쌤 지금 난 제미나이 쓰고 있어요. 뭐 항상 AI 모델은 어떨 때마다 다 달라져서 제미나이를 사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냥 지금 좀 엔진이 좋아요. 어쨌든 잘 봐. 내가 지금 제미나이한테 뭘 학습시켜 놨냐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모든 논문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설계했었던 모든 자료 내가 왜 이걸 설계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자료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얘는 학습한 상태에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렸어. 얘를 제대로 써먹기까지 학습시키는 데만 거의 한 달 이상 걸렸어. 그래서 진짜 틈날 때마다 들어가서 제미나이한테 나 이거 읽었어 너도 읽어봐 요약해봐. 그럼 요약을 쭉 해줄 거잖아. 처음에 개소리 하거든?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 고쳐줘 내가. 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건 이거야. 너 지금 핵심 잘못 잡았어. 이거 왜 얘기 안 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설계하는 것도 그림이잖아. 그림을 갖다 설명해줘야 되잖아. 얘가 알아들을 때까지 코맨드를 계속 고치는 거야. 되게 오래 걸렸거든. 지금은 나보다 잘해요. 됐죠? 내가 뭘 쓰잖아. 그러면 알아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글도 써줘. 설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됐니?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대지 내에서 뭐 이런 거야. 그냥 자동화 딸깍하면 되는 건데 요렇게 있는데 내가 그냥 네모박스 몇 개 이렇게 연결했어. 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싶냐면 이렇게 길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고 싶어 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근데 내가 요 네모박스만 좀 조절하면 너가 알아서 여기 도면 내줄 수 있어? 라는 도면 자동화를 내가 원하는 거거든. 그럼 코딩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더라 얼마 전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얘가 그거에 맞게끔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네? 단순하게 내가 뭘 잘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말은 개인화하는데 한 달이나 걸렸어. 됐니? 근데 만약에 이게 너네 평생이어봐. 그렇죠? 그러면 너네는 너네와 똑같은 지적 수준을 가진 심지어 더 뛰어난 누군가와 같이 일하는 거야. 됐지? 1+1 아니냐? 됐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제 글들을 봤거든. 되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학습이 이제 여기까지다. 이제는 더 이상 뭐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뭐 약간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소재는 자 소재만 적고 마무리합시다. 자 쌤 이렇게 적었어요. 잘 봐. 자 이 소재는 합리적 에이전트 만들기야. 그렇죠? AI 학습과 관련된 건데 그런 소재 말고 그냥 지문에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레셔널 에이전트는 자율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써서
합리적 에이전트 만들기는 뭐냐면은 자율학습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자율학습이라는 거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학습을 통합시켜야 되는데 아까 밑에 나와있죠. Incorporation Learning. 근데 걔는 뭐냐면은 이 의미가 뭐냐면 학습 능력의 플러스로 사전 지식을 줘야 돼. 사전 지식을 조금 주는 건 괜찮아. 안 쓰니? 소주 정리해라. 됐죠?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 지문 내에서 계속 문제 삼았던 게 뭐야? 사전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자율이니 아니니를 계속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었잖아. 이 두 개의 x, y축만 가지고 있으면 한마디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뭘 낼 수 있는 거야? 빈칸 추론이나 의미 추론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제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문을 정리하면 좋겠다.